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ETF가 좀 눈에 띄었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제일 위에는 사실은 그 채권 ETF들이 좀 다들 올라와 있습니다. 채권이요? 네네네. 가장 많이 그 설정을 하거나 매수한 상품을 보시면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 상품에 한 3,200억 정도 몰려 있고요. 코덱스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 그 밑에 있는 종합 채권, 23-11 회사채 단기 채권까지 대략 한 5천억이 넘는 금액들이 대부분 이제 채권 ETF 쪽에 이제 매수가 네. 들어왔고요. 이 자료는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증권사 HTS에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한 것뿐만 아니라 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설정 환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발행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까지 좀 포함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기관들이 주로 이제 채권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저기 4월 24일이라고 써 있는데 저 기준이 아니겠죠? 날짜가 저건 잘못된 오타인 것 거죠? 같습니다. 예. 네네. 5월 15일 네, 기준이고요. 5월 15일 네네네네. 기준. 네. 그리고 그 주간 매도는 그럼 어떻게 됐나를 살펴보시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그 주식 관련된 상품들이 네. 좀 매도로 좀 많이 대응을 하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던 거는 코덱스 200 상품이 1,253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상품. 그 코스닥 시장은 사실 좀 수익 실현 관점에서 인버스를 이제 그러겠네요.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CD 금리 투자 채권 관련 상품들이 한 500억에서 마지막에 2차 전지 테마까지 해서 주로 이제 주식과 일부 채권 쪽에서는 이제 매도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또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은 어떤 ETF가 좋았나요? 예, 수익률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 중국 관련된 네. 상품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가장 성과가 좋았던 상품은 5.6%의 수익을 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상품이었고요. 2등은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관련 상품들이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5%가 넘는 수익을 보였고 오랜만에 이제 보이는 이름들이 좀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된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가 4.8%. 그리고 특이한 거는 최근에 이제 브라질을 위시한 그 라틴 관련된 종목들의 성과가 좀 좋거든요. 타이거 라틴 35 같은 ETF들 대략 한 4.5%의 수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수익률 하위 쪽의 ETF를 살펴보시면은 코스닥 쪽의 조정 때문에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이 좀 성과가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9.3%의 수익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최근에 뭐 연초 이후로 많이 올라서 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최근 랠리가 있었던 게임 관련 상품들이 대략 한 7%에서 6% 후반대 성과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은 성과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2차 전지는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그동안 너무 급등해서 그런지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이자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 통장 많이들 또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파킹 통장을 활용해서 또 ETF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앞서서 그 투자자들이 보시면은 사실은 채권 ETF를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불안한 거죠.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증권사에 있는 이제 위탁 계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안에 필히 뭐 1년 365일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일정 수준의 특히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 투자 비중이 70을 못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전 자산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수요에 따라서 채권 투자를 하시는데 네. 제일 안전한 게 이 파킹형 ETF입니다. 그냥 현금성 그 관련된 그 투자 대상은 현금 관련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익률도 사실은 금리 수준이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상품들의 개인들의 선호도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로 투자하는 파킹 통장 관련된 상품들을 살펴보시면 좀 그 국내와 해외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부터 보시면은 제일 그 안전한 상품이 그 기초 지수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KOFR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특히 주로 이제 금융기관일 텐데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제 빌려받고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하루에. 네. 예. 근데 이거 서로 빌려주고 이제 돈을 차입할 때 또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담보로 하고 또 이제 빌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위험 지수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지수니까 이제 가장 안전하겠죠. 네. 대략 현재 기준으로 기대 금리가 대략 어제 제가 살펴보니까 3% 중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3%는 아닌 거죠. 연입니다. 연으로. 네. 네. 하루 3%면은 그러니까요. 누구 다 하시겠죠. 혹시나. 네. 연 환산했을 때 3.59 정도 네. 되니까 뭐 이 정도면은 사실은 거의 무위험입니다. 그래서 네. 요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코덱스부터 하나로까지 상품들이 꽤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매일 하루씩 계속 올라갑니다. 예. 되게 안전하게 올라가니까 이런 상품들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리스크가 크지도 않습니다. 좀 더 성과가 있는 건 CD 금리입니다. 네. 코퍼는 하루짜리 금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CD는 91일짜리입니다. 91일. 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이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CD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그게 91일짜리거든요. 요건 지금 보니까 3.62 정도 네. 나옵니다. 보장 금리는 아닙니다. ETF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좀 기대 금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MMF 관련돼요. 네. MMF는 뭐 잘 아시다시피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 금리가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대략 한 3.81 정도. 그래서 기대되는 금리와 그다음에 보수들도 좀 확인하시면서 네. 투자하시면은 이거 현금성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자도 붙는다는 개념으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배당이지만 예. 개념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위탁 계좌에서 그냥 그 현금 투자로 놔두지 마시고요. 그래봐야 금리 얼마 안 나오거든요. 이런 쪽으로 바꿔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해외 상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에도요. 예. 네, 해외는 지수가 똑같습니다. 소파. 아까 제가 국내는 코파라 그랬는데 KOFR인데 이거는 SOFR인데 뉴욕 페드에서 나오는 네.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이것도 가장 안전합니다. 뉴욕 페드 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드 금리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현재 기대 금리는 5.05.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보수도 이제 확인하시면은 뭐 사실은 저렴한 상품들도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가입하시면 연 5.05를 주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환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환이 오픈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변동되지만 대략 한 1,340원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으로 간다. 네. 그럼 지금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면? 1,340원보다 달러가 강세로 갈 것 같으면 예. 이거 투자하시면 5% 이상 먹을 수 있고요. 근데 1,340원인데 1,300원 되면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 2.05가 되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변동되어 있다는 거를 꼭 유념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원달러 투자하는 ETF 있는데 그런 거 관련 대비해서 이제 그 달러 강세에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유튜브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하루 3% 얘기하고 지금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께 아무튼 큰 웃음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고의 상품이죠. 네, 3%면. 사채업자냐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어요. 네, 이렇게 파킹 통장형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거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투자를 하실 때 관련된 팁을 좀 몇 가지 좀 네.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과 변동성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짜리 투자하는 KOFR이 가장 안전하고요. 3개월 이상 투자하는 MMF가 좀 위험도가 있다고 보는데 수익률의 변동폭 기준이에요. 근데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수익률 높나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이제 반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으실지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과 리스크의 그 함수 관계니까요. 두 번째는 증권사의 그 예탁 계좌이나 연금 계좌의 유동성을 활용하실 때 이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증권사에 그냥 그 주식을 사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은 증권사별로 다를 텐데 많이 받아야 2%가 안 되거든요. 어떤 데는 거의 0% 수렴하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연 3% 중후반이 나오니까 그래도 귀찮지만 좀
바꿔서 투자하시면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현금을 두면은 그냥 현금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텐데 이거를 ETF를 산다는 거는 매매 수수료가 들거든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가장 안전한 게 3% 중반이니까 그냥 3.6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0.01%씩 쌓이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증권사마다 매매 수수료가 다르겠지만 통상 한 0.01%에서 0.02%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중간 잡으면 0.015라고 볼게요. 그러면 매수하고 매도하면 0.03%잖아요. 그러면 3일치 금리거든요. 예. 그렇죠. 365bp, 네. 3.65%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시거나 파실 때는 최소 3일 이상 있으셔야지 똔똔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연 뭐 3%, 4% 나온다고 매번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유동성은 사시면 쭉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해외형 상품은 아까 그 5%좀 넘는다 했는데 네. 환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환이 붙어 있으니까 현재의 원달러 환율을 보시고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좋고요. 약세가 되면은 5% 이상 가져갈 수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채팅창 댓글 보다가 웃음이 못 멈힐 뻔했어요. 네, 이건이 되겠네, 막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KB 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